시댁에 가면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과일까지 깎느라 잠깐 앉아 있을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방에 들어가 자고 게임하고 밥만 먹으면 말합니다. 여보, 심심한데 이제 집에 가자. 결국 참다 못해 제가 따졌습니다. 나는 당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 집만 오면 손님처럼 굴어? 그러자 남편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며느리잖아. 나랑 같아? 그 한마디에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제대로 곤란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7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는 편도 아니었고 평소에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댁과 친정에 갔을 때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할까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늘 기다렸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 좀 썰어라. 국 간 좀 봐줄래? 상 좀 같이 차리자. 처음에는 저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가족끼리 먹는 밥이니까 같이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저는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 겨우 소파에 앉으면 또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과일 좀 깎아올래? 과일을 깎아 내놓고 나면 이번에는 커피였습니다. 커피도 한 잔씩 타자.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시댁에서 몇 시간을 보내도 제대로 앉아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달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소파에 앉아 TV부터 켰습니다. 밥이 다 됐다는 말이 들리면 식탁으로 와서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예 들어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을 봤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코까지 골고 있더라고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와서 맨날 자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으니 편한가 보지. 피곤한가 봐.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왔으니 쉬어도 되고 저는 며느리니까 일을 해야 하는 분위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갈 때마다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위를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부터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고기도 좋은 걸로 사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김서방, 운전하느라 힘들었지? 들어가서 좀 쉬어. 그러면 남편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는가 싶더니 슬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김서방, 이것도 먹어. 어머니 맛있네요. 남편은 밥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면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시간이 지나면 꼭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면 안 돼? 벌써? 응. 할 것도 없고 심심하잖아. 그 말이 저는 참 싫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면 엄마와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아빠와 차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지도 못하니 조금이라도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옆에서 집에 가자고 보채면 저도 결국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는 날에도 편하게 있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일을 하느라 못 쉬고 친정에서는 남편 눈치 보느라 못 쉬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양쪽 집에서 모두 쉬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친정에서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시간 괜찮으면 와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 가서 김장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번에는 좀 도와주겠지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절인 배추 상자가 놓여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이미 양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엄마 뭐부터 하면 돼? 엄마가 말했습니다. 무부터 좀 채 썰자. 그런데 남편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또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김서방, 오늘 일찍 왔으니까 피곤하지? 들어가서 좀 쉬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오늘도 들어가겠어? 그런데 남편은 정말 들어갔습니다. 그럼 조금만 누워 있을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을 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친정 아빠가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다가 남편을 찾았습니다. 김서방, 이것 좀 같이 들어줄래?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허리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요. 아빠는 괜찮다며 혼자 김치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남편은 거실에서 아이와 장난을 치며 멀쩡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빠와 함께 김치통을 옮겼습니다. 한참 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게임할 때는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고 아빠도 이리저리 무거운 걸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몸 하나 편한 게 먼저였습니다. 점심이 되자 엄마가 수육을 삶았습니다. 김서방, 밥 먹자. 그제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와, 냄새 좋네요. 수육도 먹고 갓 담근 김치도 먹고 밥까지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장이 끝날 때쯤 저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엄마는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와서 살았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하는 말은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다음부터 김장할 때는 당신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난 가도 할 것도 없고 심심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게 올라왔습니다. 할 게 없었다고? 응. 나는 뭐 할 게 없잖아. 아빠가 김치통 좀 들어달라고 했잖아. 허리가 아팠다니까. 게임할 때는 안 아팠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허리 아픈 건 안 보여? 당신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우리 엄마가 힘든 건 당신한테 아무 상관없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뭐가 다른데? 당신은 며느리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남편은 자기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가면 당신은 며느리고 나는 장모님 댁 가면 사위잖아. 사위가 부엌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허탈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제가 당연하게 해온 일들이 남편 머릿속에서는 전부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양쪽 집에서 쉬고 나는 양쪽 집에서 일해도 된다는 거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니지. 하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말로 설명해도 모르겠으면 직접 느껴보게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전날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 신경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왔니? 오늘 잡채도 해야 하고 갈비도 재야 해서 조금 바쁘다. 평소에 저라면 가방부터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옛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분 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쉬는데? 엄마 혼자 음식 준비하시잖아. 그래서? 당신이 좀 나가서 도와드려야지. 저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뭐 할 게 없잖아. 남편이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당신이 우리 친정에서 하던 말이잖아. 나는 뭐 할 게 없다고. 지금 그거랑 이게 같아? 저는 그제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달라? 여긴 오빠네 집이잖아. 우리 친정은 우리 엄마 집이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파 좀 썰어라. 남편이 놀라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럼 누가 하니? 며느리는 피곤하다잖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잠시 뒤 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접시 좀 꺼내. 민수야, 상 좀 닦아. 민수야, 쓰레기 봉투 좀 가져와. 방 밖에서 남편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친정에서 하던 것처럼 침대에 누워 게임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방에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남편은 저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밥을 먹었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고 갈비도 먹고 잡채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릇 좀 치우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진짜 왜 이래? 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엄마 생신인데 와서 방에서 자고 밥만 먹고 설거지도 나보고 하라고 하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지? 뭐가? 당신이 우리 친정에서 매번 하던 걸? 내가 오늘 똑같이 해봤는데.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에 갔을 때 당신 방에서 잤지? 그건 장모님이 쉬라고 해서. 김장하는 날에도 게임했지? 그건. 아빠가 김치통 들어달라고 했는데 허리 아프다며 안 했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은 제일 잘 먹었고.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딱 하루.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어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랑 사위가 똑같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뭐가 다른데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딸이고 남편도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 집에서는 아들이라 쉬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는 사위라 쉬어. 나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는 딸이라 일하고 당신 부모님 집에서는 며느리라 일하고. 그럼 나는 어디서 쉬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시댁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싫다는 게 아니야.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당신도 내 가족 앞에서 가족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당신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는 사람도 아니야. 남편은 얼굴이 붉어진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남편이 친정에서 늘 하던 말투 그대로 말했습니다. 집에? 벌써? 응. 할 것도 없고 심심하잖아.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얄미웠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얄미운 게 아니라 불공평했던 거야. 나는 당신 부모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손님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장모님 댁하자.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김치통 옮기는 것도 못 도와드렸잖아. 아버님한테도 좀 죄송하고. 그 주말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피곤하지? 들어가서 좀 쉬어. 그런데 남편이 처음으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매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뭐 도와드릴까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가 뭘 해? 그냥 쉬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인데 조금은 해야죠. 그날 남편은 밥상을 같이 옮겼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설거지도 도왔습니다. 서툴러서 물을 여기저기 튀기고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설거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남편이 먼저 집에 가자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단한 효도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무조건 같이 전을 부치라는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그의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는 만큼 남편도 제 가족을 가족으로 대해 주길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일하는 사람이고 사위는 귀한 손님이라는 이상한 기준. 저는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 살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대접도 서로 하고 힘든 일도 서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친정에 갈 때마다 방에 들어가 자고 밥만 먹고 심심하다며 집에 가자고 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